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삼국지에 촉한이 있던 스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촨성은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8,300만 명의 성급 행정구역으로 성도는 청두시입니다. 스촨성은 서쪽으로 티베트 자치구와 붙어 있으며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지는 고산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촨은 송나라 3대 왕제 진종 시기에 이, 제, 이기 등의 사주를 둠으로써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스촨은 송대 행정구역인 천엽사로의 줄임말이고 원나라 때 성이 만들어지면서 천엽사로 일대가 스촨성이 되었습니다. 스촨성은 고대의 한족이 세운 황하 문명의 발흥지와 떨어져 있고 다른 이민족들이 주 거주민이었기에 황하 문명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강을 비롯한 4개의 강을 끼고 있는 분지 지형으로 인해 높은 농업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고 황하 문명과는 다른 독특한 문명이 스촨 분지 내에서 생겨났습니다. 또한 춘추전국 시대에는 지금의 충칭시 일대의 파나라, 지금의 청두시 일대에는 총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곳을 합쳐 파촉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촨은 비록 중원의 중심이 아닌 이민족이 있던 변방이었지만 스촨 분지의 높은 경제력, 그리고 침공하기 어려운 험난한 지형으로 이 일대 제후국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제패를 노리는 주변의 강대국 중 특히 관중의 진나라가 이곳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16년 진나라 26대 국군인 해문왕 시절 파나라와 총나라의 분쟁이 일어나자 사마착의 정벌 의견을 받아들여 두 나라를 정복한 후 진나라는 천하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후 진시황이 파촉의 물자를 운용하여 최초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시황 사후에는 진나라가 항우에 의해 멸망한 후 이 일대를 분봉받은 한나라의 초대 황제 유방의 세력권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한과 후한 시대에는 이곳에 한나라의 13개 주 중 익주 자사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184년 황건적의 난 이후 군웅알거 시대가 펼쳐지면서 익주는 유장의 세력권이 되었고 평주를 지배하던 유비가 이후 유장을 축출하고 익주 일대에 촉한을 세웠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촉한은 땅이 작지만 농업 생산량과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된 땅이었기 때문에 익주 하나만 갖고도 오랫동안 위나라, 오나라와 대치 구도가 가능했습니다. 이후 촉한이 조이의 등해와 종해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조이 역시 사마염의 서진으로 교체됐습니다. 익주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조족의 족장 이특이 익주를 점거해 556국 중 하나인 성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서진이 강남으로 도망가고 동진이 세워져 동진의 장군 환혼이 성안을 정벌했습니다. 이후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 대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은 수나라 때 양주, 당나라 때 검남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당나라 중엽인 755년에서 763년간 안사의 난으로 혼란에 빠지자 당 조정이 검남으로 옮겨가 임시수도로 기능했고 당나라 마렵인 875년부터 84년간 황소의 난으로 수도 장안이 함락되자 또다시 당 조정이 검남으로 옮겨갔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중원은 다시 5대 10국 시대라는 혼란에 빠지는데 이 일대에는 10국에 속하는 전촉, 후촉이라는 지방정권이 잠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중원 통일에 나선 조광윤의 송나라로 편입됩니다. 남송시대에는 스촨 일대가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이후 1259년 성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스촨 분지가 몽골의 손에 넘어가며 남송의 세금 수입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이었기에 이 지역을 상실한 남송의 타격은 막대했습니다. 오뎃칸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멸망시키고 스촨 일대에 사천 행중서성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 행정구역인 스촨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원나라 말기에는 명옥진이 스촨을 중심으로 명하를 세웠으나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멸망당하고 주원장의 배려로 명옥진의 아들 명승과 그 일족이 고려로 보내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서총명씨를 이루게 됐습니다. 스촨은 한족의 명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지금의 스촨성이라는 행정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명나라 말기에는 사회가 혼란해질 무렵에
농민군 지도자 장원충이 스촨을 정복하고 대서를 세웠으나 북에서 내려온 청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1796년에서 1805년 사이에는 청나라 7대 황제 가경제 통치 당시 비밀 결사인 백년교도의 난으로 인해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 12기술의 미발달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고갈도 현저해지고 궁핍화된 민중 사이에 불온한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백년교가 빅농과 불황자,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호북성과 스촨성에서 봉기를 발단으로 하여 각지에서 반권력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반란 진압에 막대한 전비와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는 충칭, 청두 등 도시가 개항되어 근대 문물이 들어오고 1911년에는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던 민자철도를 국유화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차관을 들여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자철도들은 지방 유지들부터 대중까지 참여하여 자본을 조성했는데 청나라 정부는 이를 보상해줄 재원이 없었고 이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철도를 보호하는 운동인 도로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밀란으로 격화되면서 지방당국 차원에서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결국 신해혁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수도 난징이 함락되자 장제스는 수도를 한커우로 옮기고 이듬해 한커우마저 함락되자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일본군에 대해 결사항전합니다. 이후 일본이 항복하는 1945년까지 스촨의 대도시 충칭은 중화민국의 임시수도로 기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엔 중일전쟁 이전부터 싸우던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간의 국공내전이 발발합니다. 결국 스촨에서는 1949년 11월엔 충칭, 12월엔 청두가 군사군에 넘어가고 1950년 4월 스촨성 시창의 국민혁명군 잔존 세력마저 초탕된 뒤 스촨은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스는 중일전쟁 때처럼 정부를 스촨으로 옮겨 저항할 생각이었으나 스촨 내부의 토착 군벌들이 장제스를 배신하고 공산군 측에 붙자 스촨마저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결국 떠났습니다. 스촨성 출신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시인 이백, 북송의 시인 소식, 중화인민공화국 3대 주석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삼국지에 촉한이 있던 스촨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